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 이수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이 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예사롭지 않은 요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지 않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적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식도 적게 하고 집에서 많이 해결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자칫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 증세까지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연까지 생각하게 하는 착한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착한 운동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사이버대학에 근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국에 퍼져 있으시고, 연령대도 20대부터 40대, 50대,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면서 우리 학우님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착한 운동 프로젝트 100일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학생은 작년에 눈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많이 와서 병원에서는 운동도 절대 하지 말아라, 걷기도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엄청 심하게 쇠약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각자 착한 운동을 매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학우님이 아주 많이 좋아지셨는데, 우선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1m도 걷기 힘들었던 분이 5m, 10m까지 걸으시면서 새로운 직장이 생겼는 아주 좋은 굿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우님은 코로나 이후 생긴 무기력증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먹었던 고혈압을 끊게 됐다. 고관절이 좋아졌다. 그리고 8kg가 감량이 되고 몸도 편안해지고 나를 믿는 힘이 생겼다. 아주 좋죠. 그리고 마음이 느긋해지고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 10년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통증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뱃살이 빠지고 허리둘레가 감소가 되었다. 수면 문제가 있었는데 숙면이 해결이 됐다. 이명이 사라졌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당뇨도 많이 치료가 됐다. 체지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몸무게가 10kg가 감량이 됐다. 네, 그리고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고 숙면을 할 수 있었다.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졌다. 네, 매끈한 등이 만들어졌다. 감사하는 마음과 내면에 집중하는 힘이 생겼다. 복부살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습관이 들여졌다.
라고 하는 학우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치료가 되고 실천력이 강화가 되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믿는 힘이 강해지고 아,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다라고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단하지요? 네, 이 착한 운동이 과연 뭘까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착한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네. 우리가 한 100일 동안 하루에 5km씩 매일 걷는 것을 이제 미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고관절, 허리 통증, 이런 근골격계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와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됐다는 것이 아주 큰 효과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이어트, 현대인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머물면서 살이 많이 찌시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학생들과 함께 매일 하루에 10km씩 100일을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선 당연히 운동을 하니까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겠죠.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고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걷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10km씩 매일 걷다 보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의 세포가 대사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먹는 또 하나의 이유는 쾌락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심심하거나 할 때 우리는 먹게 되죠. 그런 정서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이런 쾌락적인 부분을 위해서 먹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걷다 보니 그런 욕구가 많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걸으면 세로토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의 순환이 잘 되면 또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고 잠을 잘 자고 불면증을 치료하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걸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OX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걸으면 효과가 있다? 아니다? 네, 저는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도 줄어들고 그리고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걸으니까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걷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바르게 걷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 네, 어떤 효과가 높아지느냐? 우선 근골격계 질환, 우리 학우님들의 사례를 보신 것처럼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 그다음에 등 이런 부분이 많이 통증이 사라지는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무릎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무릎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오래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셨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걷기의 효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르게 걷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몸을 와칭하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와칭하는 그런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감정이 뭔가 욱 올라올 때 그것을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서 조금 더 편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바르게 걷기의 효과 중에 저는 이것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해요. 중요하다. 뭐냐면 재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것 좋은 거 다 알죠. 그렇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왠지 지루하고 뭔가 계속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르게 걷다 보면, 내 몸을 계속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걷는 재미, 그리고 내 몸이 바르게 되어지는 재미, 내 몸이 움직이는 재미. 이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훨씬 더 잘 걷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운동은 특히나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바르게 걷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걷기 한번 저와 함께 배워보실까요? 그래서 우선 바르게 걷기 배워보시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걷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바르게 걸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자세는 바르지 않는 자세인데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을 살펴보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어깨가 오른쪽으로 내려갔죠? 발도 오른쪽 발이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틀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걷는 모습, 일명 조폭걸음. 다리는 팔자, 팔은 흔들면서, 그쵸? 이렇게 자세로 계속 걷다 보면 O형 다리로 변형이 돼요. 그리고 이분은 발바닥이 전체가 보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걷죠. 하지만 팔을 보시면 한쪽 팔은 덜 움직이고 한쪽 팔만 계속 움직이는,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상체가 틀어지기 쉽다. 자, 이분을 살펴볼까요? 씩씩하게 걷고 계신데 팔을 쭉쭉 펴고 걸으시죠. 네. 팔꿈치, 우리 소위 관절은 살짝 굽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팔을 저렇게 완전히 펴고 걸으시면 어깨가 긴장되고 상체가 긴장되고 피로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분, 팔을 앞뒤로가 아니라 옆으로 흔들고 계시죠? 고개도 살짝 삐딱하시고 엉덩이 뒤로 빠져 있으시고 어깨가, 상체가 앞으로 쏠려 계세요. 이렇게 걷다 보면 무릎에도 무리가 가고 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니 어떠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정말 바르게 걷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지요? 저와 함께 바르게 걷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